네,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주가 전망하고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주가는 약세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이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일단 그게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시장이 개화할 때 지금 같은 IRA 법안 그리고 이제 이 IRA 법안이 나올 수 있었던 이런 미중 분쟁 구도 하에서 한국 업체들이 이제 막 개화하려고 시작하는 미국 시장을 사실상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프리미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가 강세의 요인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까지는 또 유럽이 주요 전방 시장인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좋았어야 또 주가도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삼성 SDI나 기타 대형주들 그리고 소재주들 모두 지금까지 실적이 뭐 전년 대비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주가도 좋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미국 시장이 개화된다는 하나의 기대감하고 현재의 어떤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맞습니다. 주가가 견조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4분기 이후에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 이제 셀 업체들하고 셀 3사하고 또 소재 업체로 좀 나눠 가지고 지금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사실 셀과 소재가 그렇게 막 주가 흐름이 아주 갈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기준점보다 지역별 기준을 나누는 게 조금 중요한 시기인데요. 유럽 시장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좋았어요. 중국 전기차 시장 계속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정책 효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IRA 시작되면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갈 거다라고 보는데 유럽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요. 올해 들어선 사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계속 역성장이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이런 탄소 배출 규제나 그리고 지금 다들 뭐 전기차 하는 구도에서 유럽은 전기차가 지금 전년 대비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의 타격,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 이런 붕괴의 타격을 유럽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더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차질이나 전쟁 이슈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왔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지금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 리스크가 좀 생겼어요. 그동안은 이제 공급만 해소되면 전기차 다시 회복된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전기료가 지금 이제 내년 1월 영국이랑 독일 그 전기료 계약 가격이 인도 계약 예정되어 있는 계약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10배 올라가는 수준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유지비가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 비용이 비싸진다. 그렇죠. 충전 비용이 비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소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향후에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향후에 꿈인 거고 지금은 유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부터 만약에 실제 수요에 좀 타격이 생겨서 전기차가 계속 안 좋아 버리면 이게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실적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너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 동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기료인데 전기료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과 젤렌스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 삼성 SDI나 이런 유럽 체인에 있는 업체들의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셀 업체나 소재 업체나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큰 흐름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그 SDI는 주로 유럽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DI나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런 유럽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같이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요. 중국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이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어 왔었죠. 그래서 뭐 그때그때 좀 셀과 소재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중요한 게 셀 소재에 대한 차별화 전략보다도 요 지역별로 그 이제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미국 시장이 빨리 상대적으로 크니까 미국 쪽에 어떤 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나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좀 많이 하면서 중국은 좋으니까요. 미국 쪽에 증설 많이 하고 있거나 혹은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기업을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미국하고 유럽에 이제 공장 증설 계획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뭐 CATL이나 BYD 또 BYD라고 하죠, 중국말로는. 이런 중국 업체하고 경쟁해서 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는 확실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누가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업체들이 CATL이나 BYD 대비해서는 충분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IRA 법안 구도 하에서 CATL, BYD도 마찬가지고 셀메이커들은 미국 내에 지금 시설을 확보해야 고객사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이 됐던 USMCA 체제 때문에라도 북미 지역, 캐나다나 미국이나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지어야 또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현지 경제 권역 내에 시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유럽도 지금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미중 분쟁 구도도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월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구도 하에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 뭐 서유럽이나 남유럽 본토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혹은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한국 업체들은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럽은 사실 딱히 제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이 유럽 내에서 합산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가 되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서 있다라고 하는 유럽 OEM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한국 업체들이 잘 맞춰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좀 더 앞서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공격적인 증설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뭐 나름대로 좋은 편인데도 주가는 뭐 요즘 조금 회복합니다만은 생각만큼 좋지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엔솔과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그 차이가 좀 드러날 텐데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상장한 이후에 급락했다가 사실 최근 주가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IRA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수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기업이 에너지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했습니다.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다가 짓겠다라고 발표해 놓은 캐파가 한 20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스텔란티스하고 합쳐서. 네, 맞습니다. 스텔란티스와의 JV입니다. 그게 지금 20기가 좀 넘는데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을 것으로 예상되는 캐파가 같은 기간 동안에 한 200기가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 거의 10대 1이네요. 네. SK온이 한 130기가 정도 지금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IRA가 지금 한국 업체들에게 수혜일 텐데 SDI는 미국 증설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점이 주가가 좀 강하지 못했었던 원인이고요. 그 와중에 유럽향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유럽 비중이 높긴 한데 SDI가 유난히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향방이 지금 점점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더더욱이 유럽 비중이 높은 SDI를 시장에서는 조금 덜 선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SK온 분할 상장 요게 어떻게 될까 약간 걱정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솔직히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조금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좀 약화되고 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미국에 대한 어떤 진출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꽤 오르고 옛날 수준도 다시 회복할 것도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 못 되고 있거든요. 역시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뭐 문제점이랄까 약점은 어떤 점이 작용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은 왜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상장했냐 하면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 자금 조달에 대한 가시성, 확실성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SK온의 수익성이 다른 경쟁사들 대비 너무 떨어지긴 해요.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가 전지 부문만 보면 그래도
뭐 일부 부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좋은 부문, 뭐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한 상태인데 SKO는 물론 수익성이 좋은 원통형은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아직은 수익성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였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 경쟁도 했을 거라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적자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지금 발표하고 있는 투자 잘 진행해서 캐파 잘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뭐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켜가지고 조달하면은 괜찮을 텐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뭐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좀 계속해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뭐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물적 분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점. 그게 향후에 지금 캐파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제시를 해놨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신뢰도라기보다는 가시성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점.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생각하는 요소죠. 네.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IRA 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하는 숙제도 있고 약간의 이중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주가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잘 낮추는 기업들이 주가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지금 다 중국에서 사오고요. 지금은 사실 뭐 다 똑같은데 이제 IRA 통과되고 그 시점에서 사실 바뀐 건 없었지만 그래도 로드맵을 잘 제시해왔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제일 강했었던 것. 이게 뭐 한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 모든 소재 업체들 중에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포스코 홀딩스 통해서 리튬 니켈 소싱할 거다. 요게 이제 그 지난 한 1년 반 동안 시장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에요. 다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그렇게 이제 주가에 프라이싱 해주지 않았었던 것인데 IRA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게 한 번에 프라이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잘 낮추는 기업들, 소재 가격 급등세 자체는 사실 이 부분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가격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전가를 잘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잘 낮추느냐 여부는 기업별로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낮추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약간의 뭐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몇십 배로 다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긴축 국면에서 이제 성장주들은 약간 어떤 뭐 금리 부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담이 커졌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소재주에 뭐 투자할 수 있으려면 나름의 장점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점이 이 긴축 국면에서도 좀 투자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전제는 눈높이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낮춰야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때문에 저도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2차 전지 뭐 2019년, 20년 이때 뭐 한 해간 4-5배 오르고 이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익 성장률이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결국은 수렴하게 되고 그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이 얼마나 돈 잘 버냐 이 얘기잖아요. 이익 성장률이 중요한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유럽이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배터리 소재 업체들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거의 대부분 50%에서 100% 정도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한 이익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들 시총이 뭐 50조, 100조 되는 기업들 안에서 다른 산업에 있는 대형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뭐 부침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 글로벌리 1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갈 길이 멀죠. 그래서 향후에 이익 성장률이 가파를 거다라는 점이 여전히 사야 되는 이유이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진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라이싱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후순위로 보시고요. 가격이 이익 성장률이 가파른 측면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차 전지 소재주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동박 뭐 이렇게 쭉 나뉘는데 지금 앞으로 한 4분기 이후에 주가 전망을 해가지고 요 한 5가지 이런 소재주 중에서 조금 요거는 괜찮다, 뭐 유명하다는 쪽이 있을 수 있고 요 부분은 조금은 한동안 좀
뭐 부진할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좀 구분이 가능합니까? 일단 이제 요 해당 소재 산업 내에서 제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쪽은 양극재랑 동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각 산업들별로 특성들이 다 다른데 마진의 변동폭이 커요. 뭐 음극재나 분리막이나 전해액이나. 네. 근데 이제 양극재랑 동박은 이 배터리 소재 산업 내에서 거의 뭐 유의하게 이익값이 절대값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익 변동성이 훨씬 적고요. 네. 꾸준하게 매출만 발생하면 이익이 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랑 동박 산업이 장기 투자하기 제일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양극재랑 동박은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대표적인 종목들 다 아실 텐데 그런 기업들 장기 투자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4분기 이후에 좀 보면 이 수익성이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 단기적으로 빠져 있다가 수익성이 개선되는 영역에 있으면 또 그 시기는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전해액 쪽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설을 이게 이제 전해액 쪽이 그동안 없었는데 예. 이제 좀 발표하는 그 초입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액 쪽이 올해 연말 내년 초 봤을 때는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 주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네. 주가도 강세였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왜냐하면 아직 현재 막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대감으로 좀 잘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투자를 들어가도 괜찮은 시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뭐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이 메탈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메탈 다루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제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강 섹터에서 커버하는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정제련하는 기업들로서 핵심 밸류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이 폐배터리는 결국 이제 메탈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하나의 범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도 결국 이제 메탈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핫한 것인데 네. 그 안에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제가 직접 커버하진 않고 저희 미래산업팀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이라 목표 주가는 제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분명히 저희가 추정한 수준보다는 이제 좀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다 이제 이 최근에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상승이 있을 수 있었던 본질, 네. 즉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메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요. 네. 전통적으로 메탈 정제를 하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폐배터리 업체들이 꽤 많던데 네. 전체적인 기술력은 뭐 아직은 초창기 산업입니다만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확실히 앞서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폐배터리는 결국 전기차 시장의 시간이 좀 길어야지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있는데요. 네. 전기차 시장 초기에 키웠던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었고 예. 중국은 이미 폐배터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중국은 보면 이미 3차에 걸쳐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를 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 지원을 했고요. 그 지원받은 업체가 지금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유가금속 회수율도 거의 100%가 나와요. 네. 리튬만 한 90%고 코발트, 니켈 이런 이제 메탈의 회수율이 거의 10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중국 업체들이 좀 앞서 있고요. 이제 한국이랑 미국 업체들은 아직 뭐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꿈을 보고 가는 측면이 있죠. 예. 약간 작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국내 폐배터리 업체가 네. 뭐 중국의 폐배터리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다시 정제해가지고 장착한 기업이 납품을 했다. 네. 그럼 이게 미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까? IRA 법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ATL이 만든 배터리를 네. 일단은 지금은 뭐 미국에 팔 수가 있으니까 팔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다 쓴 배터리를 현지에서 빼내서 네. 거기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썼을 경우에는 IRA가 요구하는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뽑아낸 리사이클링 한 메탈은 쉽게 말해서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원산지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IRA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리사이클링 산업 키워야 된다라는 것과도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네. 이 산업이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 리사이클링 자체는 뭐 거의 뭐 당위적이다. 네. 산업의 성장이 당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성장은 당위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지금 탑재한 걸 미국에 납품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산 배터리를 뭐 국내에서 폐배터리 업체가 예컨대 예를 든다면 뭐 수입을 해가지고 정제를 다시 해가지고 뭐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미국 시장에 넣을 수가 있는 건지. 네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던 미국에서 하던 리사이클링해서 추출을 하면 그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소싱을 하면은 IRA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추출을 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메탈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현재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현수 연구위원님, 오늘도 역시 깔끔하게 핵심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